안녕하세요. 저는 위메이드 CEO 장현국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주제는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국 이게 지금 저희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인데요. 순서는 먼저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떤 기술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게 왜 게임의 미래고 패러다임 시프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그러니까 게임을 넘어서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이게 얼마나 담대한 비전이고 또 산업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장 큰 특징을 하나로 정의하자면 분산 원장,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중앙화되어 있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걸 다 담고 있었다면 여러 개로 분산시켜서 저장하기 때문에 하는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기술인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원천적으로 위변조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부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야 거기를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변조를 할 수 있는데, 장부가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특징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그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화폐와 같은, 그러니까 위변조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또 화폐가 발행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같은 어떤 기반 기술들을 발전시켜 오면서 산업적인 어떤 혁신들이 있었는데요.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없었던 뭔가 위변조가 안 되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내는 그 경제를 블록체인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이코노미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인, 다 아시는 이제 코인이고요. 두 번째는 NFT, 이제 세 번째는 디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코인은 너무 이제 유명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이제 코인들이 있죠. 특히 뭐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좀 하락은 있었지만, 이더리움은 블록체인계에서는 이더리움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록체인계의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반적인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도 뭐 살아남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저희가 발행한 유믹스라든가 각종 이제 어떤 쓰임에 쓰이겠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유틸리티를 대표하는 코인들이, 소위 말하는 알트 코인들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가 보는 미래는 모든 게임들이 자기 코인들을 발행할 거다라는 게 저희 미래인데, 그런 게임 코인들, 그러니까 되게 층위가 다양하고 서로 연결돼 있는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코인 이코노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코인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죠. 근데 저는 거쳐가야 할 일을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든지 그것이 살아남고 쓰이고 발전하려면 도대체 너는 어디다 쓰는 앤데, 너의 유틸리티는 뭔데, 이거에 대한 명료한 답을 하지 못하는 코인은 다 사라질 거라고 원래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시작할지는 저도 불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시작한 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코인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희 코인은 어디다 쓰는 건데? 근데 심지어 한 4년 이상의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제 이 질문은 저는 현재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어디다 쓸 건데가 아니라 지금 니네 코인 어디다 쓰는데, 어디다 쓸 수 있는데. 사실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코인들은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NFT인데요. NFT는 또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증서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가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서가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FT는 저는 이제 사회 곳곳에 모든 곳에 거의 많은 곳에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토지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우리의 신분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미술품의 컬렉터블들의 어떤 증명서라든가 하는 것들이 모두 다 NFT로 바뀌면 위변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또 디지털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사실 자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NFT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NFT를 그런 식으로 디지털 증서로 쓰는 것도 큰 변화긴 하지만 그건 NFT의 포텐셜의 아주 극히 일부만을 쓰는 겁니다. NFT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포텐셜은 이걸 경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팬클럽, BTS 팬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회원권화 시켜서 NFT로 발행을 하면 사실 그 가수의 성장, 아티스트의 성장과 함께 팬들의 경제적 가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매우 안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경제를 대변하는, 경제를 캡처하는 증서를 만드는 게 사실 NFT의 미래고, 아마 이제 NFT가 더 발전하게 되면 그런 식의 쓰임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파이인데요. 디파이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정의를 하면, 현실 경제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실물 경제가 있고 금융이 있잖아요. 이제 가상 자산으로 오면 실물 경제에 해당하는 게 코인과 NFT입니다. 이들은 그래도 실체가 있으니까 이 코인과 NFT를 가지고 하는 금융이 디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 경제를 봐도 실물 경제보다 금융이 거래량이 훨씬 많잖아요. 예를 들면 석유 자체를 사고 파는 것보다 석유의 파생 상품의 거래가 훨씬 더 크잖아요. 마찬가지 일이 사실 가상 세계에도 벌어질 겁니다. 지금 뭐 코인의 거래량 엄청나고 앞으로 더 커지겠지만, NFT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들이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겠지만 사실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코인과 NFT를 기반으로 한 디파이라는 시장에서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그 테크놀로지의 본연의 장점 때문에 주는 블록체인 이코노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암호화폐의 시기를 크게 보면 저는 지금까지 보면 한 3시기 정도로 나눌 수 있는, 3시기, 4시기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 저는 뭐 IT 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다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거 그냥 게임머니 같은 거네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이거 보고 되겠어? 라고 이제 완전히 무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무시를 했었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2017년 말부터입니다. 2017년 말과 2018년 1월까지 사실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처음으로 매우 크게 상승했을 시기고, 그 당시 다 사셨을 테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어느 자리를 가든 어느 술자리를 가든 다 비트코인 얘기를 했고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얘기를 했고, 심지어 2018년 1월에 JTBC에서 그 유시민 작가하고 정재승 교수님이 나와서 토론도 하고 했었죠. 당시에는 저도 이제 올드 스쿨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래 이거 사기겠지, 이게 말이 되겠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에 이제 개개인들의 논의를 넘어서서 모든 회사가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와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우리 산업에, 우리 회사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공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때 공부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 제 결론이 이랬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암호화폐에 들이운 암호화폐가 통과해야 될 유틸리티 테스트 핵심이 야 니네 어디다 쓸 건데? 라는 건데, 지금도 당연히 그 질문은 유효하고 이것도 통과 못하는 코인들이 불행히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때는 더 심했죠. 야, 그거 어디다 쓸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데?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게임이 줄 거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게임에서 꽃을 피울 거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런 확신은 크게 제가 3가지 정도에서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도 이제 토론할 때 엄청 했죠. 야, 그거 가짜고 그게 뭐야? 그 내재적 가치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 후배 하나가 저한테 그럼 형, 금은요? 금은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어요? 이 말을 했는데 제가 답을 못 했어요. 그러게, 금은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지?
두 번째는 그즈음에 인기 있던 책들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선생님이 쓰신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교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잖아요. 이분이 이제 화폐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화폐가 되는 데 있어서 내재적 가치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설명하시는데, 달러를 꺼내서 얘기하세요. 그럼 이 녹색 종이는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냐? 그리고 조개 껍데기는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화폐로 썼냐? 화폐는 그냥 믿음의 산물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너무 정확하게 화폐의 발전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지, 이게 무슨 내재적 가치로 화폐를 얘기하는 거는 화폐의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이제 확신을 얻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제 그거가 요새 이제 많이 회자도 되고 메타버스 얘기도 하는데, 사실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게임 플레이어 입장에서 딱 보면 그건 뭐냐면요, 게임입니다. 디바이스가 다른 게임이고요. 지금 현 시점에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에서 하고 있는 그 행태 그대로를 그 영화에서는 버추얼 리얼리티, VR 디바이스를 끄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으로는 똑같고요. 다만 가장 큰 차이는 게임에서 번 돈을 갖고 나와서 현실에서 쓴다는 것만이 차이였습니다. 그런 세 가지의 어떤 인상을 통해 저는 게임의 블록체인을 엮으면, 즉 게임이 그 안에 코인을 발행하고 NFT를 발행하면 훨씬 더 재밌어질 거다라는 확신을 이제 당시에 얻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게임은, 온라인 게임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또 라이프 사이클이 길려면, 첫 번째는 게임 플레이 자체가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사람들이 게임 플레이 하니까요. 두 번째는 그 안에 경제가 잘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인게임 이코노미라는 게 잘 짜여져 있을 때 이 게임이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공하는 온라인 게임들은 재미있는 플레이와 잘 짜여진 인게임 이코노미를 갖고 있는데, 다만 그것들이 지금까지는 게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즉 진짜 실제 경제적 가치는 갖지 못하고 게임 안에서만 같이 있는, 그래서 이 게임과 함께 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운명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형국에 처해 있던 게 기존의 모습이었죠.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코인과 NFT라는 블록체인 경제로 이 게임 안에 갇혀져 있는 인게임 이코노미를 게임 밖으로 연결시켜주면, 게임 밖으로 확장시켜주면 게임이 훨씬 더 재밌어질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가장 성공적인 블록체인 게임이 유메이드가 서비스하고 있는 미르포 글로벌이라는 게임입니다.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서스테이너블한 게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미르포 글로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름이 미르포 글로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미르포가 있었습니다. 미르포는 2000년 11월에 한국에서 먼저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꽤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 1년 동안 1,500억 정도 매출을 거두는 준수한 성적을 거둔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도 재밌고 검증이 돼 있고, 그 게임 안에 잘 짜여진 인게임 이코노미도 갖고 있는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저희는 코인과 NFT를 붙였는데요. 우선 먼저 MMORPG라는 게임은 Massively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RPG,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현실 세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안에 재화나 자원이 굉장히 무수히 많고요. 제가 조작을 잘하는 것도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게임에서 높은 랭크에 오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디다 쓰지? 어느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할까? 아니면 재화를 캘까? 하는 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캔 재화를 내가 이걸 먹여서 성장을 할까? 아니면 이걸 그 거래소에 갖다 팔아서 다른 재화로 바꿔서 그걸로 가지고 성장을 할까? 하는 그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재화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키가 되는 재화가 흑철이라는 재화인데요. 이 흑철이라는 게 캐기도 좀 힘들고, 하지만 쓸 때는 되게 많고, 또 흑철을 캐는 장소가 비곡이라는 데인데, 비곡이라는 데는 문파전이 열립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씩 문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이긴 문파가 그 비곡을 점령해서 자기가 독점하고 아무도 못 캐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열어주는 대신에
캐는 거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에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흑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재화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 흑철이라는 거를 드레이코라는 게임 코인으로 바꿀 수 있고, 다시 또 드레이코는 저희가 발행한 위믹스로 바꿀 수 있고, 위믹스는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죠. 그 상장된 거래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다시 또 역으로 현금을 주고 위믹스를 산 다음에 위믹스를 가지고 드레이코를 사고, 드레이코를 사가지고 와서 게임으로 갖고 와서 풀어서 흑철로 내 캐릭터에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코인 이코노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게임 내에서 흑철이란 재화는 다시 또 거래소를 통해서 다른 재화들과 바꿀 수 있거든요. 즉 게임 안에 이제 갇혀있던 경제가 흑철과 드레이코와 위믹스를 매개로 해서 게임 밖에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이제 흑철을 사는 사람도 있는, 그러니까 게임 안에 갇혀져 있던 경제가 게임 밖으로 확장되면서 게임이 훨씬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도 많이 들어오니까 매출도 느는 이런 식의 효과를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NFT인데요. NFT는 게임 내 여러 가지 또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뭐 투구도 있고, 갑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무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NFT로 할 수도 있고요. 특히 그런 것들이 집대성되는 게 MMORPG에서는 게임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 캐릭터 NFT를 내놨고요. 그래서 게임 캐릭터를 키우다가 나 좀 이제 그만할래 하고 하면 원래는 그 에셋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누군가는 나는 처음부터 하긴 싫고 누가 좀 키워놓은 거 그 중간부터 재미있는 문파전이나 공성전 이런 것만 하고 싶은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간이 중요한 사람. 그 사람한테 팔고 나가면 되는 이제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를 NFT로 만들어서 사고 파는 경제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제일 비싸게 팔린 거는 30만 불 정도 이제 팔린 캐릭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래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NFT를 적용해서 게임 내 아이템을 또 게임 밖으로 연결시켜서 현실의 실질적인 경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두 번째 적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디파이입니다. 앞서 제가 디파이라는 거는 코인과 NFT를 활용한 금융이 디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드레이코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드레이코를 게임에서만 살 수 있고 그러면 좀 불편하다. 게임 안 하고도 난 드레이코를 살 수 있다,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저희가 드레이코를 20개를 모으면 하이드라라는 그 합성 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드라도 이제 저희 마켓에 상장돼 있고요. 그런 식의 하이드라라는 어떤 합성 코인을 만들었고요. 또 누군가는 나 하이드라 갖고 있긴 한데 야 그냥 갖고 있어봤자 하이드라 10개, 1년이 지나도 10개, 10년이 지나도 10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나 하이드라로 이자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하이드라 스테이킹 프로그램, 일종의 하이드라 정기예금 같은 겁니다. 거기 넣어놓으면 하이드라 개수가 늘어납니다. 저희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것도 만들었고, 이제 이게 코인을 활용한 디파이의 사례고요. NFT를 활용한 디파이는 또 만들었는데 저희가 거의 뭐 세계 최초인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게임 플레이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만할래 하고 하는 사람들은 NFT로 만든 다음에 팔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출장을 가야 되니까 한 2, 3주 동안은 게임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냥 두면 경험치도 안 쌓이고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NFT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테이킹을 해놓으면 물론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지만 게임의 경험치도 쌓이고 또 흑철도 좀 쌓이고 하는 식의 스테이킹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사실은 게임은 자유도가 매우 높습니다. 앞서 제가 블록체인 이코노미, 코인, NFT, 디파이가 현실 경제도 되게 많이 바꿀 거고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블록체인 이코노미가 어느 성숙 단계에 있는 어느 시점, 미래 어느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라고 하면 저는 90%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훨씬 더 재밌어진다. 뭐 이거는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한테는 제가 외국 분들한테는 모노폴리 얘기를 하고요. 한국 분들한테는 윷놀이 얘기하는데요. 설날 때 윷놀이 하면 그냥 해도 재밌죠. 왜냐하면 윷놀이는 되게 잘 만든 게임이거든요. 밸런스도 좋고 그러니까 오래 지속 가능한 게임이잖아요. 근데 뭐 한 판에 1,000원? 1,000원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없죠. 1,000원만 걸려도 훨씬 더 재밌어지잖아요. 그 게임성을 전혀 해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이 게임에 붙으면 모든 게임이 훨씬 더 재밌어지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는 저희가 미르4나 다른 게임들로 입증을 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2018년 1월에 제일 처음에 그때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법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게임이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게임 안에 있는 경제가 게임 밖으로 확장돼서 실질적인 경제적 의미를 가지면 게임이 훨씬 더 재밌어지겠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게임이 다 블록체인 게임이 되겠네? 라는 게 이제 2018년 1월에 가졌던 생각이고요. 하지만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기술, 테크놀로지랑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게임 회사, 좋은 게임 회사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게임 회사들이 다 자기만의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게임 회사들은 게임만 잘 만들려고 하자. 우리는 그들이 뭔가 자기 게임에 코인을 만들고 NFT를 만들고 디파이를 적용하고 싶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자.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자는 생각, 즉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2018년 1월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우리 게임 하나를 어떻게 블록체인으로 성공시켜봐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 유믹스라는 블록체인도 만들고 그 유믹스라는 코인도 발행하고 이 코인도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 다 상장을 하고 오늘도 쿠코인이라는 전 세계 5등 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요. 거의 다 상장했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런 식의 작업들을 계속 해왔고 그 과정 중에 작년 8월에 출시한 미르4 글로벌이 공전의 히트,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블록체인 게임으로 성공을 했고 근데 미르4는 저희의 4번째 게임이었고요. 미르4 나오기 1년 전에 저희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게임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했고 그 실패로 저희는 되게 많은 걸 얻었죠. 현재까지 유믹스라는 저희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게임은 총 15개고요. 15개 게임이 올라가 있고 15개 게임이 각각 발행한 코인, 근데 2개 게임이 하나 코인을 쉐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14개 코인이 지금 저희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게임들이 발행한 NFT가 저희 또 NFT 거래소, NFT 익스체인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5개고요. 올해 말까지 100개, 100개를 런치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당연히 100개 중에 대부분 80개 이상은 유메이드 계열사가 만든 게임이 아닌 외부 서드파티 개발사가 만든 게임이 될 거고요. 지금도 15개 중에 반 이상은 외부 개발사입니다. 그리고 80개 중에 외부 개발 게임 80개 중에 20개 이상은 해외 게임, 특히 중국 개발자들과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중국이랑 친하기도 하고 적도 많고 친구도 많고 그래서 중국 게임 회사들이 한 20개, 중국이랑 해외 게임들 20개 정도가 해서 올해 이제 100개 게임을 런치하는 게 저희의 되게 중요한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근데 이 100개 게임을 론치하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마일스톤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기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주제인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이제 게임 플랫폼, 그 플랫폼이란 말을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막 쓰긴 하는데 사실은 좀 정돈해서 쓴다고 했을 때 지금 현존하는 오픈 게임 플랫폼은 딱 3개 있습니다. 한국은 하나도 없고요.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밸브의 스팀이라는 이 3개가 오픈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그럼 너희가 얘네들이랑 같은 걸 하겠다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플랫폼이냐면요, 게임이라는 걸 개발사들이 만들었을 때 이 게임을 배포해주는, 디스트리뷰션해주는 디스트리뷰션 플랫폼이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뭘 해준다고 했냐면 각각의 게임이 자기 코인을 만들고 자기 NFT를 만들고 디파이를 적용하는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제공해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에 관여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각각의 게임이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만들 수 있는, 버추얼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로 다른 레이어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미르4 글로벌 현재 어떻게 서비스되고 있냐면요, 전 세계 이제 한국하고 중국만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 저희 게임이 애플에서도 다운로드 되고요, 구글에서도 다운로드 되고, 스팀에서도 다운로드 됩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뭔가 코인을 사고 팔고 싶다거나
NFT를 사고 싶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쓰고 싶으면 사실은 이들이 그거는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저희의 월릿이나 저희의 홈페이지에 와서 그런 경제활동, 코인을 사고 팔고 NFT를 사고 팔고 혹은 뭔가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제활동은 저희 쪽에서 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다른 레이어의 오픈 플랫폼이 되겠다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픈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크게 두 그룹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임 디벨로퍼, 게임 개발자들에게 오픈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우리 플랫폼에 제공하는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있죠. 이거랑 저희의 팔러시랑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돼. 그리고 NFT라는 건 이런 룰을 지켜야 되라는 가이드라인. 이 두 개만 있으면 그냥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저희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SDK를 자기 게임에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토큰 이코노미를 본인들이 설계한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서밋을 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리뷰한 다음에 이거는 우리 정책 위반이다, 고쳐야 된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하는 걸 주고 그런 과정을 몇 번 피드백을 거친 다음에 그 통과가 되면 게임을 출시하게 되는 게 오픈 플랫폼입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게임의 재미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지켰냐만 논합니다. 애플, 구글, 스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게임의 재미를 논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라는 게 본인들이 정한 몇 가지 기준, 뭐 미풍양속이라든가 결제는 자기 걸 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겼는지를 지켜볼 뿐이고 게임 자체의 재미는 논하지 않는 게 오픈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제가 100개가 중요하다고 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SDK나 정책과 같은 거는 어느 한 천재가 그래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한번 천재적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게임들, 서로 다른 국가들, 서로 다른 환경들에 맞게 하나씩 적응해가는 어떤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 그러니까 운영 탁월성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잘하는 게 이 SDK라는 기술, 플랫폼이라는 기술 자체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개라는 게 다 성공하길 바라지만 실패하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 플랫폼이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제 막 새로 생긴 산업인데 저는 블록체인 게임, 블록체인 산업이 제가 지금 상상하는 정도로만 상상을 해도 1%도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상도 안 되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책으로 다 반영을 하겠습니까? 반영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많은 케이스를 다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케이스도 다뤄보고 저 케이스도 다뤄보고 이러면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학습해야지만 제대로 된 정책, 우리랑 상의 안 하고 그 정책표만 보고도 게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개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픈 플랫폼이 개발자한테 가지는 의미는 SDK와 정책, 이게 완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개발사들이 저희랑 같이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채팅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저희의 기술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저들한테 그 오픈 플랫폼은 무슨 의미지? 인데요. 그러니까 보면 유저들한테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밸브의 스팀은 뭐냐면 여기 가면 게임이 있어. 내가 게임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코인을 사고 팔려면 위믹스로 와야 됩니다. NFT를 사고 팔려면 위믹스로 와야 된다. 여기 왔더니 진짜 제 뜻대로 세상의 모든 게임이 우리 플랫폼에 다 올라온다면 게임의 코인과 NFT와 디파이는 여기 다 모여 있네. 이게 유저들한테 갖는 이제 오픈 플랫폼의 의미입니다. 기존의 오픈 플랫폼들은 디스트리뷰션을 담당한다면 저희는 버추얼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담당하는 오픈 플랫폼이 되겠다 하는 게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오픈 플랫폼들의 경제적 가치랄까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숫자가 있는데요. 이제 밸브의 스팀이라는 서비스는 15년 전에 첫 해에 35개 게임이 론치됐어요. 근데 작년에 게임이 몇 개가 론치냐면 11,000개가 론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인 PC 게임, 여기는 모바일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PC 게임만 하고 있는데 PC 게임으로서는 다미넌 플랫폼, 지배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수히 다른 회사들이 도전했지만 사실은 아무도 이걸 꺾지 못했고요.
블록체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의 시계는 한 5배 빠르게 돌아간다. 기존의 인더스트리보다. 그 간단한 계산법은 코인 거래소 24시간 하잖아요. 하루에 안 쉬고 8시간씩 안 하고 24시간 하고 또 빨간 날도 다 돌아가잖아요. 그걸 이제 간단히 더해서 계산해 보면 한 4.5배 정도 빨리 돌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비즈니스에서 느끼는 느낌이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스팀이 15년 걸렸지만 저희는 한 3, 4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의 플래그십 게임이 작년 8월에 나왔으니까 대략 지금부터 한 3년 내로 다미넌트 플랫폼이 될 기회가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전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해외 투자자들, 지난주에도 싱가포르 다녀오고 올해 코로나에서 열리자마자 제가 해외 출장을 3번 다녀왔는데요. 주로 이제 IR이나 투자자들, 전략적 투자자들하고 만나고 오는 미팅들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오랜만에 사람 보니까 되게 반가워하고요. 왜냐하면 다들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출근, 거기도 이제 출근했으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근데 되게 신기하다. 이런 진짜로 된다고? 그러니까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미르포를 꺼내서 보여주고 저희 코인 거래소에 10개 이상 코인이 상장돼 있는 것도 보여주고 NFT 거래하는 것도 보여주면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정말 너 말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진짜 맞아. 오픈 플랫폼이 되면 그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하겠다. 아까 참고로 애플 같은 경우 애플 앱스토어에서 1년 매출이 한 100조 되거든요. 근데 80%가 게임이고요. 구글이 50조 되는데 역시 80% 이상이 게임입니다. 물론 이제 그들과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뭐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언젠가는 누군가 오픈 플랫폼이 된다면. 그래서 야 진짜 그렇게 되면 엄청나겠다. 근데 유메이드가 그거 할 수 있어? 야 무슨 니네가 제일 잘 나가는 게임 회사도 아니고 니네가 이거 할 수 있어라는 질문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럼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켜봐 달라는 말로 끝내긴 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존하는 이제 게이밍 블록체인 혹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에서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15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1등 게임 미르포 글로벌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떤 게임 개발사가 그래 알겠어 지금 여기저기 막 한다는 데들이 있잖아요. 알겠어 그럼 나 지금 우리 게임에 코인도 발행하고 NFT도 발행할 거니까 SDK 주세요 하면 줄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이제 유메이드입니다. 현재 시점에.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그런 상태들이 아니고요. 자기 게임 하나 론치하거나 말거나 뭐 이런 상태들인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남의 게임, 우리 게임이 아니라 이게 현재 수준이고 두 번째는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그 인건비 많이 든다고 혼나기도 하지만 저는 더 많이 사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달성해야 될 걸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글로벌 어떤 경쟁 환경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모든 성공의 뒤에는 운이 있듯이 유메이드도 사실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거시가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사실 2018년으로 돌아가서 2018년 1월 달에는 모든 게임 회사들이 다 블록체인 맞아 이런 거다 게임이랑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18년 2월에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다 포기했어요. 거봐 그거 가짜였잖아. AI 그리고 아니야. 다 시작한 회사들은 다 포기했고 시작 안 한 회사들은 시작 안 했죠. 근데 저는 사실 믿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크립토 윈터 동안에 저희만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게임에서 아무도 안 했죠.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메이드가 당시로 돌아가면 뭔가를 제일 잘하는 회사, 실행을 제일 잘하는 회사 아니죠. 다 같이 시작했으면 유메이드는 지금 이 자리에 못 왔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뭔가를 도와줘서 아무도 안 할 때 저희는 이제 4년 반 동안 이제 이걸 해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보면 그렇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이제 우리의 경쟁 상황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크게 보면 세 그룹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유메이드 따라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안 따라하시는 그룹과 일본이나 미국의 전통적인 개발사들의 그룹, 그 다음에 중국 게임 회사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니까 뭐
또 이런 질문, 텐센트가 하면 어떡할 건데?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저한테 하시는 거죠. 그래, 뭐 제가 저한테 이제 처음에는 누가 제일 무섭냐, 뭐가 제일 위험 요소냐면 제가 없다 그러거든요. 되게 약간 텐센트가 하면 어떡할 건데 이런 질문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통적인 북미, 일본, 그다음에 전통의 한국에서도 이제 제일 큰 개발사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잘 모릅니다. 일단 무지하니까 관심도 없고, 블록체인 그거 야, 게임으로 돈 벌면 게임성이 해치는 거 아니야? 게임 다 그냥 야, 마코포커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전 세계 주류를 차지하는 게임 개발사, 디벨로퍼들과 게임 유저들은 되게 걱정이 많아요. 야, 게임을 재밌게 즐겨야지 게임으로 돈 벌고 하면 게임이 훼손될 것 같은데라고 해서 사실은 다들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면 슬쩍슬쩍 되게 하기 싫은데 주식시장에서 안 하면 뭐라고 하니까 하는 척들 하고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의 게임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텐센트 너무 무섭죠. 근데 너무 전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코인을 너무 싫어해요. 코인의 코자도 못 꺼내게 하죠.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도 못 꺼내게 해요. 어디서? 중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따라서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정말 엄청난 리소스와 엄청난 실행력과 이미 그들은 또 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쪽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올해 나올 100개 중에 20개는 중국 개발사들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개발사들은 그들이 돈 냄새 맡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너무 하고 싶어 하죠. 게임.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했다간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개발사들은 저희가 온보딩 모델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유믹스는 뒤에 숨겨져 있고 게임이 개발사, 퍼블리셔가 게임사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데 중국 회사들은 저희가 직접 퍼블리싱하는 모델로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되니까 개발사로서.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룹도 뭔가 못한다. 너무 다행이죠. 이제 한국에 이제 따라 하시는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술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돈이 있다고 해결이 안 되는 대표적으로 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있는 거지 저한테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많은 시간을 준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좀 다르게 시간과 노력이 중요한 얼마나 많은 케이스 해봤니, 얼마나 오래 했니가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가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AI하고 블록체인이에요. AI는 천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오해인데 지금의 AI는 뭐냐면요. 모의고사 많이 본 놈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게 AI. 그러니까 얘한테 우리가 천재가 얘한테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 주고 정말 기본 룰도 안 가르쳐 주고 계속 그냥 모의고사를 보게 하면 얘가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국어구나, 이게 영어라는 걸 알아가는 게 지금의 AI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하고 많이 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전기차 시장, 우리 현대자동차가 너무 잘하고 좋은데 사실은 오토파일럿으로 가면 그래서 테슬라를 다른 회사가 이길 거라고 전망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5년 했잖아요, 테슬라는. 그걸 제일 많이 했잖아요, 데이터가. 그거를 못 이겨요. 왜냐하면 지금의 AI라는 기술이 그런 기술이니까. 사실 블록체인도 똑같아요. 훌륭한 개발자라면 지금 오늘 밤에 이더리움이라는 게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어요. 그냥 가서 카피 페이스트 하면 돼요.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블록체인을 만들면 돼요. 이제 그런 코인도 되게 많죠 지금. 근데 아무도 와서 안 쓰는 거죠. 애플리케이션도 없고 쓴 사례도 없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서는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냐, 또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게임 플랫폼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게임을 론치했냐가 결국 플랫폼의 경쟁을 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를 따라잡는 거는 사실은 더 많은 게임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더 많은 게임으로만 역전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역전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 된다. 하지만 지켜보겠다. 그럼 저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켜봐 달라.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말들, 제가 지금까지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전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들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었고, 또 작년 5월 달에 제가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위메이드는 게임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회사가 될 거다 그랬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관련된 질문이 0건이었고요.
거의 분위기 뭐였냐면 실적 안 좋으니까 쟤 또 이상한 소리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작년 5월입니다. 그게 그때도 저희는 게임이 3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라는 게 저는 3년 내로 모든 게임은 블록체인 게임이 될 거다. 그때 그들은 다 하나하나 블록체인을 배워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누군가 블록체인 기술을, 블록체인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필요하고 그때 편하게 선택받는 회사가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글로벌하게 1년에 게임이 5만 개 출시돼요. 처음 아셨죠? 5만 개 매년. 그들이 다 배울 수 없어요. 뭐 그들 중에 일부는 저희랑 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다미넌 플랫폼이 됐을 때 다미넌 플랫폼이 뒤집힌 역사는 없어요. 뭔가 실수하거나 뭔가 새로운 기술이 와서 뒤집히지 그 플랫폼 자체는 네트워크 이펙트 때문에 사실 뒤집히지 않는 게 실제 우리가 제가 이제 96년에 넥슨에서 이제 돌아가신 정주영 있을 때 넥슨 10명일 때 일을 시작했는데 지난 26년간 제가 산업에 있으면서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무슨 꿈을 갖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위메이드가 이루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